자, 이어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도 참 혹하는 이야기 왠지 여러분들께서도 좀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을 만한 이야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AI를 통해서 우리가 수혜받을 수 있는 것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뭐 골드만삭스에서는 15개 종목을 찍기도 했었고 뭐 여기저기에서 막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AI로 인해서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전기를 엄청나게 쓰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전력과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이 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방금 이야기 듣고 막 말을 만들어냈어요. 도대체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해주실 건지 들어봤는데, 네. 자, 일단 인공지능을 우리가 뭐 데이터를 돌리건, 그러니까 LLM으로 데이터를 돌리건, 아니면 그거를 뭐 추론을 하기 위해서 뭘 하던. 전력은 엄청나게 사용하게 될 거고, 네, AI 반도체들 지금 나오는 것들도 어떻게 하면은 고객분들의 전기를 덜 씁니다를 막 굉장히 뭐 마케팅 포인트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맞습니다. 전력의 사용량을 줄이는 게 AI 시대에는 관건이 되는 게 맞아요? 네, 일단 맞습니다. 물론 효율도 중요하겠지만, 네. 네, 일단 AI 투자가 네. 좀 더 활성화되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 데이터 센터 캐펙스 자체가 일단 조금 더 늘어날 거로 보고, 그럼 이제 데이터 센터 캐펙스가 늘어난다고 하면은 뭐 당연히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뭐 D램이라든지 네. 뭐 서버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그 중에는 이제 전력 장비도 거기에 반드시 좀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센터들을 이제 운용하는 그 기업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제 이 AI를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열심히 돌리다 보면은 이제 전력 뭐 비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제 또 최대한 줄이려 이제 하고 싶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뭐 데이터 센터를 칠 때 최대한 좀 전력을 효율적으로 쓰는 네. 그런 데이터 센터를 좀 짓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전력 사용이 앞으로 좀 더 각광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때 그 전기차가 뭐 지금도 전기차는 트렌드긴 해요. 메가 트렌드긴 한데 주가상으로 한번 붐업 일었을 때 한 1, 2년 전쯤, 2년 전쯤 그때도 전기차도 결국은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면서 전력 반도체도 엄청 뜨고 했었잖아요. 네, 그럼 비슷한 맥락이겠네요. 같은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이거를 뭐 반드시 약간 뭐 제가 지금은 뭐 AI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 네.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뭐 디카보나이제이션에서 탈탄소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뭐 그 기존의 화석 연료가 줄면서 전기 사용이 더 그걸 이제 채워줘야 되는데 네. 그 과정에서 전력망에 대한 수요가 좀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큰 트렌드 하에서 일단 전력망을 봐주시되 여기에다가 최근에 이제 AI 기대감이 추가로 붙었기 때문에 그건 좀 알파 팩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네요. 큰 그림이 있고 그 안에 AI까지 있으니. 네. 자, 그러면 데이터 센터를 지금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겠다는, 특히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겠다는 빅테크 기업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실제로 전력 사용량은 얼마나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그 차트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저 혹시 화면에 떠 있나요? 네, 나오겠네요. 일단 요거는 뭐 일단 그 유럽 내 데이터 센터 기준 데이터입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 센터들의 뭐 전력 사용량 자체를 보게 되면은 뭐 해가 갈수록 좀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좀 특히 눈에 띄는 게 그 중에서도 이제 좀 대규모 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여기 전력 사용량이 좀 큰 폭으로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AI가 활성화되면은 이제 다른 기업들도 뭐 자체적인 데이터 센터를 활용하기보다는 점차 이런 좀 대규모 클라우드 쪽으로 수요가 쏠릴 거기 때문에 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력량이 더 늘어날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게 어느 정도 늘어나는 거예요, 저게? 늘어나는 양이 얼마나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저게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2022년도로 보게 되면은 저거 2025년 기준으로 이건 물론 이제 유럽 내 데이터 기준이긴 하지만 한 25% 정도 늘어날 거로
저기 네, EU 쪽에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U에서는 네. 유럽 연합 일단 그렇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다음 표를 보니까 IT 기업들이 친환경 에너지를 매입하는 게 늘어나고 있다는데 친환경 에너지를 매입하는 게 늘어나는 게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뭐 2050년까지 네. 뭐 넷제로 목표가 있다. 그때까지 탈탄소화를 하겠다라는 전체적인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IT 기업들 자체적으로도 이제 그런 탈탄소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경우는 그게 2030년까지 우린 넷제로를 하겠다. 네. 근데 이제 그 데이터 센터에서 전력을 쓰다 보면은 이제 그거를 결국엔 어떤 전력원에서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석탄에서 만든 전력이냐 아니면 원전에서 만든 전력이냐 그렇죠. 가스로 만든 전력이냐를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그중에? 근데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만약에 석탄 발전소에서 끌어온 전력을 쓰게 되면은 네. 그게 어쨌거나 뭐 탄소를 좀 배출하는 요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상쇄하기 위해서 그 다른 뭐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했다는 네. 매입권이 있는데 네. 그거를 이제 그 할당량만큼 구입해 오는 겁니다. 혹시 그 탄소 배출권하고 좀 다른 개념이에요? 약간 비슷한 개념이긴 해요. 아, 그래요? 네네. 네. 어쨌거나 이제 뭐 탄소 배출권도 뭐 일정량의 탄소를 쓰기 위해서 뭐 몇 유로를 제출하는 뭐 지불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네. 네, 그거랑 비슷한 거로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지금 얼마나 많이 사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뭐 그 여기 뭐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네. 지금 그 ICT 섹터가 이제 이런 IT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 부분인데 뭐 다른 섹터들도 뭐 매입을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그보다도 이제 IT 섹터 쪽에서 특히 좀 많이 사들이는 그런 뭐 경향들이 보이고 있죠 지금은. 그러네요. 사실 우리가 탈탄소라고 하면은 공장 돌리는 기업들. 네. 그러니까 내가 공장을 돌리면서 실제로 뭐 전기도 사용하고 발전기도 돌리고 하다 보니까 실제 탄소 배출이 많은 기업들이 왠지 이런 거 할 것 같은데 그런 기업도 당연히 하겠죠. 하지만 지금 늘어나는 폭을 보니까 오히려 IT 기업들이 이 탄소 배출권과 비슷한 개념의 이걸 네. 사는 게 훨씬 더 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탄소 이런 그 뭐 친환경 거래 뭐 친환경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는 네네. 뭐 IT 기업들도 좀 많이 활발하게 네,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네,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편으로는 이제 탄소 배출권 같은 거를 사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뭐를 산다 그랬죠? 매입권? 뭐 여기서 네, 매입권이라고 네, 표현이 되어 있는데 뭐 쉽게 생각하면은 뭐 탄소 배출권이라고 그럼 네, 제가 이해하셔도 지금부터 될것 표현을 같습니다. 탄소 배출권으로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까요? 예, 뭐 알겠습니다. 개념적으로는 네. 네네. 자, 그러면 기업들이 이제 탄소 배출권을 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야, 나 탄소 배출권 많이 사놨으니까 전기를 많이 쓸 수 있어라고 한다고 무조건 전기를 많이 쓸 것 같지는 않거든요. 뭔가 전력망도 인프라가 많이 설치가 돼야 될 네, 것 같고 네네. 지금 그러면 그만큼의 전력을 수용할 수 있을 만한 전력망은 좀 인프라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그 부분을 이제 제가 다음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요 차트를 보시면은 네, 나올 거예요. 네. 그 지금 사실 약간 미국 내 전력망 상태를 보면은 대부분이 일단 60년대하고 70년대에 많이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좀 많이 노후화가 좀 진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오른쪽에 있는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2010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런 발전 시설을 지었으니까 우리가 전력망에 이제 연결을 할게 하고 신청서를 내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바로 수용해 줄 수 있고 혹은 지금 망 그 캐파가 안 되니까 좀 대기를 해라 네. 라는 지시가 내려올 수 있는데 10년도 같은 경우는 뭐 대기는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최근 들어서 뭐 IRA도 그렇고 약간 친환경 에너지원을 많이 좀 장려하는 그런 정책들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친환경 에너지를 좀 공급하려는 그런 수요는 많이 늘었는데 이거를 좀 수용할 수 있는 전력망의 캐파는 굉장히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네. 이제 2022년 들어서는 좀 많이 그 좀 밀려 있는 상태예요. 연결을 하고 싶어도 네. 전력을 공급하고 싶은데 지금 망 캐파가 안 돼가지고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약간 현대화, 망에 대한 투자가 좀 시급한 상황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지금 전력망에 연결하려고 하는 태양광, 풍력 발전 사업자들은 엄청 많은데 망이 그게 커버가 안 된다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약간 미국에는 이제 망을 관리하는 회사들이 지역별로 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뉴욕하고 뭐 네. 펜실베니아 이쪽을 커버하는 가장 큰 망 관리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회사가 낸 전망에 의하면은 이제 2030년 되면은 전력 수요에 비해서 약간 이런 망 캐파가 딸리기 때문에 네. 좀 공급이 부족해질 것 같다라는 전망을 낼 정도로 네, 좀 망에 대한 투자가 좀 시급합니다. 네. 이대로 두면 안 된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그럼 미국은 또 그 인공지능, 클라우드 이 강국 아니겠습니까? 대국인데 그럼 여기에서 이제 정부도 전력망을 계속 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하고 있어요? 우선 정부 차원에서는 그 인프라 투자법 지난 2021년도에 통과됐던 거에 일부분 그 투자 금액이 일단 나왔습니다. 거기서 일단 1차적으로 나왔고 현재로서는 사실 뭐 정부 주도의 어떤 투자보다는 지금은 일반 민간 유틸리티 기업들이 네. 자기네들의 어떤 그 전력망 뭐 관리를 위해서 투자는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은 조금 더 큰데 요거를 이제 조금 더 대폭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뭐 바이든 행정부나 이제 뭐 EU 차원에서도 이제 이런 그 뭐 정부 차원의 투자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좀 자각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아직 투자는 그러니까 민간한 차원의 투자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지원은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상태예요. 네, 현재로서는 일단 그 인프라 투자법에 일부분 있어서 뭐 우리도 이제 망 투자에 대해서 관심은 이제 가졌다라는 신호는 줬는데 조금 더 큰 규모의 투자액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지금 미국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전력 수요를 좀 감안하게 되면은 뭐 2030년까지는 캐파가 한 60% 정도 늘어야 되고 뭐 2050년까지는 3배 정도 더 늘어야 된다라는 결과도 있고요. 2030년까지 60%, 2050년까지 3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그 돈이 되려면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직 본격적인 투자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도 이제 일단 글로벌 단위로 보게 되면은 연간 수준으로 3천억 달러 수준의 투자는 이미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요게 더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제 IEA 계산으로는 그게 2배 정도 돼야 이제 탈탄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계산도 나왔던 것처럼 이미 지금 이제 민간 차원에서의 투자는 뭐 일부분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뭐 IRA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 EV 침투율을 좀 갑자기 늘린다든지 뭐 친환경 에너지 공급을 좀 큰 폭으로 늘린다든지 약간 이런 좀 정책적인 어떤 인센티브가 추가적으로 주어져야 조금 더 폭발적인 그런 전력망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나. 그리고 지금 이 뭐 정부들도 이런 투자의 필요성은 좀 자각은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전력망이 더 많이 깔려야 된다는 당위성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니까 당위성은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가 진짜 투자를 하려면 뭐 사람은 그 친환경적 재료를 써야 되며 그리고 웬만하면 뭐 동물을 보호해야 되고 이런 걸로 우리가 이제 어떤 투자의 힌트를 얻을 수는 없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가 투자에 어떤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좋아요. 다양성을 다 누구나 그 인지하고 있는 가운데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이걸 좀 해봅시다 라는 움직임이 있어야
저는 여기서 캐펙스 투자도 일어나고 그것이 이제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면서 뭐 주가도 상승하고 이런 네. 일이 발생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력망이 지금 부족한 거 알겠어요. 네. 근데 정부 정책은 이렇게 마땅히 크게 나오고 있진 않아요. 네. 민간에서 움직임은 있지만 그럼 이게 지금 이 전력망 투자와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를 갖는 게 지금 좀 괜찮은 거냐는 질문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좀 모멘텀을 찾을 수 있는 분야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AI 데이터 센터 분야가 일단 좀 단기적인 모멘텀이 하나 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 그 미국에서 그 부채 한도 그 합의가 이제 드디어 됐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합의해서 뭐 부채 한도 자체도 올렸는데 그 좀 세부적인 내용 안에 그 이제 에너지 시설에 대한 허가를 내주는 그 과정을 좀 효율화시키는 그런 그 조항도 같이 포함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미국에서 사실 뭐 이런 뭐 전력 프로젝트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좀 큰 장애물로 작용했던 게 네. 그러니까 허가가 나기까지 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게 큰 아. 단점이었는데 네. 이제 요거를 좀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그런 정책이 이제 좀 시작이 된 거죠. 아. 그래서 뭐 사실 이제 이 정책 관련해서도 뭐 충분히 더 이제 좀 포괄적으로 네. 키워갈 수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양당이 네. 이 에너지 뭐 허가를 내주는 과정을 조금 더 효율화시켜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꼈다는 점에서 또 한 가지 뭐 모멘텀은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약간 그런 거였었나 보네요. 그 전력망에 대한 필요가 크지 않아서 안 깐 게 아니라 저희 전력망 확충해야 됩니다. 더 깔을게요. 그런데 승인이 세워라 내워라 뭐 신청을 했는데 이게 답변이 오는 건지 마는 건지 이런 상태이다 보니까 계속 이 확충의 어떤 그 장애물로 작용을 했었던가 보네요. 네, 그것도 이제 장애물로 좀 작용을 했었고, 근데 사실 이 부분을 접근할 때 네. 이제 양당에서는 약간 좀 다른 계산을 가지고 네. 좀 동의를 한 거거든요. 이제 공화당 측에서는 사실 좀 친환경 이런 것보다는 네. 이제 요걸 효율화시켜 가지고 뭐 기존 원전이래 그 가스 뭐 발전, 석유나 가스 가스나 이런 발전을 좀 더 빨리 이뤄내기 위해서 네. 이걸 찬성하는 거고, 민주당 쪽에서는 어쨌거나 에너지 퍼밋이니까 친환경 에너지도 여기도 해당이 네네. 됩니다. 네.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를 조금 더 빠르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을 찬성하는 거고요. 근데 어쨌거나 이 에너지 퍼밋에 대해서는 양당이 좀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분야다. 네. 근데 아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물 좀 드세요. 네. 너무 목이 마르시죠? 입이 마르시죠? 자, 그러면은 이제 전력망을 좋아요. 까는 것까지 이해했어요. 그냥 깐다고 쳤을 때 뭐가 필요해요? 그러면? 어떤 게 필요하냐고. 네, 전력망을 이제 깔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 뭐 전력망을 깔기 위해서 전선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뭐 반도체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변압기가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사실 뭐 전부 다 필요하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다시 요 차트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이제 전력망 현재 이제 15년부터 일어나고 있는 전력망의 좀 투자 추이를 봤을 때 네. 저 주황색 선이 이제 디지털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전체 전력망 투자 중에서 몇 퍼센트가 약간 디지털 인프라와 관련이 돼 있는지. 그래서 투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저 디지털 인프라 부분이 좀 늘어나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 네. 저 디지털 부분이 결국 어떤 거를 의미하는 거냐면 결국에는 이제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특히 이제 좀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점점 전환되다 보면은 네. 뭐 기존 그 화석 에너지 발전원처럼 꾸준하게 전력을 좀 공급한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이런 뭐 스마트 미터를 통해서 뭐 전력의 약간 그 수급 배분 네. 이런 거를 좀 더 잘 점검하는 장치라든지 혹은 뭐 이제 뭐 자동화 시설이라든지 뭐 변압기라든지 약간 조금 더 좀 불규칙한
뭐 전력 공급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장치들을 일컫는 투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해서 좀 특히나 관심이 조금 더 가는 것 같고요. 이런 기업들이 이제 스마트 그리드와 관련된 기업들, 사실 이게 왜 자꾸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전력 장비를 그러니까 직접 눈으로 보는 일이 거의 없어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그러면은 그렇죠. 이게 딱 전력 장비가 필요합니다. 스마트 그리드와 관련된 장비들이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때 딱 와닿지 않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AI가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어떤 그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력을 효율화시켜주는 모놀리식 파워 시스템즈라고 하는 기업이 수혜를 받을 겁니다라는 분석이 월가에서 나왔어요. 네. 그럼 이 모놀리식은 뭘 하는 기업이에요? 네. 모놀리틱 그 파워 시스템 요것 같은 경우는 그 사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네. 뭐 엔비디아 뭐 당연히 많이 뛰었지만 이 기업도 그때 15% 정도 같이 올랐습니다. 근데 오른 이유가 이제 엔비디아가 뭐 AI로 각광받은 이유가 이제 그 H100 GPU 이것 네. 때문인데 여기서 만드는 그 전력 반도체가 뭐 전력 장비가 그 H100 GPU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같이 오른 거고요. 그 반도체가 거기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이런 설명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방대해. 모르겠어요. 그 전기 회사에서 직접 일을 해보신 분들이야 뭐 나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 거 알겠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방대하거든요. 그럼 그 하나씩 더 여쭤볼까요? 여기 나온 기업들 보면은 이튼이라고 하는 기업도 있는데 그럼 이튼이라고 하는 기업은 뭐 하는 기업이에요? 사실 이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약간 포괄적으로 뭐 모놀리틱처럼 뭐 한 가지를 막 전문화해서 하는 그런 기업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이튼 같은 경우는 뭐 변압기도 만들고 네. 이제 데이터 센터 전력 효율화 장치 뭐 이런 것도 만들고 네. 굉장히 좀 포괄적으로 뭐 거의 대부분의 전력 장비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조금 더 포괄적인 플레이어고 네. 뭐 퀀타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전력망 구축, 뭐 전선을 놓기 위한 작업 네. 이런 것도 수행을 하지만 이제 관리까지 같이 해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리하는 과정에서 일정량의 뭐 fee 이런 거를 받을 텐데 그런 거를 기반으로 사실 지난 과거의 뭐 매출 추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굉장히 좀 꾸준하게 좀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퀀타 서비스 같은 경우는 뭐 일반 뭐 인프라 구축, 뭐 전선 직접 까는 과정 외에도 관리 서비스까지 동반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제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AI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세우기로 했어요. 근데 여기에 전력 효율화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 기업들을 불러요? 이미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네. 그 데이터 센터 관련 서비스를 우리도 제공한다 네. 라는 보도를 좀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아까 모놀리식처럼 H100에는 이게 들어갑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네. 이튼과 퀀타도 우리 이번에 전력망 좀 확충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시장 순위가 높은 기업이라서 이 기업들을 먼저 부르게 되는 그런 기업이에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장비 기업들 중에서도 그래도 대기업에 속하니까. 네.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튼 쪽 부분 필요하고 관리도 아마 퀀타 서비스 관리 어느 정도 필요할 거고요. 관리라는 건 어떤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뭐 변압기를 설치했는데 그게 고장이 났다. 뭐 되게 단순해요. 네. AS. 뭐 그렇죠. AS. 근데 사실 이런 기업들은 AS로 매출이 되게 높죠. AS로 뭐 매출이 꾸준히 나오는 거죠, 사실. 네. 그 이제 뭐 데이터 센터 관리하는 데이터 수가 늘어나면 뭐 매출도 늘어나겠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맨 밑에 있는 퍼스트 트러스트 나스닥 클린 에너지는 이제 뭐 개별 기업 말고 뭐 ETF로. 좀 더 그냥
좀 이런 기업들을 한 번에 묶어놓은 상품이 뭐가 있나. 그럴 경우에 이제 요 그리드 ETF라는 거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그 종목들을 좀 네. 보게 되면은 상위 종목 중에 이제 뭐 ABB라는 약간 자동화 시설 이런 거나 뭐 슈나이더 일렉트릭 이건 프랑스 쪽 전력 장비 회사인데 네. 네, 이런 회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히튼이라든지 퀀타 서비스 이런 것들이 네, 포함되어 있는 그런 ETF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표 왼편에 보면은 저 이게 궁금했던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기 답이 나와 있었네. 디지털 전력망 인프라 구축의 그 인프라 투자의 구성 항목. 이걸 보면은 어느 쪽의 수요가 가장 높을 건지가 순서대로 나와 있겠네요. 있는 거죠, 이거. 네, 네. 뭐 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자, 나올 겁니다. 네, 왼편에 있는 거. 그러니까 스마트 미터의 수요가 가장 이건 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그 앞서서 음. 그 전력망 투자 중에서도 이제 디지털 인프라 관련 투자의 비율이 좀 높아지고 있다. 네네. 이런 설명 드렸는데 이제 그 디지털 인프라 투자가 정확히 어떤 거를 구성하는지를 나타내는 게 저 표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 투자 규모를 보게 되면은 이제 뭐 스마트 미터, 전력 수급 같은 거를 체크하는 그런 장비, 이제 그런 장비에 대한 투자가 좀 가장 높게 나온 거고 그 외에도 뭐 자동화 장비라든지 네트워킹 장비라든지 변압기라든지 혹은 이제 심지어 뭐 전기차 충전 시설까지도 네, 이제, 네, 포함된 그런 부문이죠. 스마트 미터, 오토메이션은 왜 들어가 있는 거죠? 사실 뭐 오토메이션은 사실 저도 뭐 약간 좀 헷갈리는 부분이긴 한데 네네. 어쨌거나 이제 저 스마트 미터로 네. 뭐 이제 뭐 수급적인 불균형을 뭐 찾아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수동으로 뭐 이렇게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걸 이제 좀 더 뭐 효율적으로 관리해주는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는 이거 개인적인 궁금증이긴 한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올해 인터배터리 있었잖아요. 열렸었잖아요. 인터배터리 행사. 그 2차 전지 관련된 행사였었는데 거기에도 네. 이제 ABB가 왔었어요. 네. ABB 와서 얘기를 듣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냥 공장 자동화를 하는 기업이고 그리고 예전에 이제 네덜란드였나요? 네덜란드가 이제 유럽 어디 가보면 되게 급한 경사에 그 열차가 이렇게 막 올라가는 네. 그런 네네네네. 것들도 ABB가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되게 신기한 기업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들은 건 이제 그런 에피소드들이었던 거고 ABB도 마찬가지로 이 ETF에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네. ABB는 어떤 기업이에요? ABB는 사실 이제 요게 이 그리드 ETF 여기도 들어가 있지만 네. 이제 자동화 ETF가 또 따로 있는데 네. 거기에도 이제 요 ABB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공장에 어떤 뭐 자동화 시설들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일단 그런 장비들 좀 많이 만들고 있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ABB가 여기 그 그리드 ETF에 좀 들어간 이유 중 좀 다른 이유 중 하나는 네. 여기서 이제 전력 그 충전 그러니까 EV 충전 장치 네. 이런 것도 같이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요 그리드 ETF에 포함된 게 아닌가.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들은 핵심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데이터 센터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전력 사용량이 많이 늘어날 텐데 이거는 알파 요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네. 네. 더 중요한 흐름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이 전력망이 훨씬 더 시급한 상태고. 네. 네. 대신 그 그러니까 미국 정부 차원에서 전력망 확충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좀 더딘 발걸음을 걸어왔었는데 네. 이제 부채한도 협상 합의를 통해서 이제 좀 승인이 빨라질 과정을 기대하고 있으니 전력망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로는 모놀리식 파워 시스템즈, 이튼, 퀀타 서비스 이런 기업들. 네. 근데 이제 뭐 모놀리틱 파워 시스템은 이제 특히 좀 AI 투자에 특화돼 있는 기업이라고 특화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앞서 말씀드린 전반적인 그 전력화 과정에서의 수혜 기업들로 이제 뭐 이튼이라든지 퀀타 서비스라든지 뭐 이런 요 그리드 ETF 안에 포함된 그런 기업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저는 어느 정도 이제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됐어요. 아, 그래서 지금 이걸 좀 공부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하셨구나라는 궁금증이 해소됐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미래에셋증권 김성근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